지난 2009년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 소멸됩니다. 약 40여일밖에 안 남은 건데요. 소멸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바닥 경제 시간에는 절반도 못 쓰고 사라지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살펴보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평론가님. 현재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2008년에 굉장히 마일리지 유효 기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건 영구로 가야 된다. 예.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10년으로 일단은 정해졌고요. 뭐 정관 표준약관 개정이 예. 됐고요. 그래서 2008년에 쌓였던 1년 단위입니다. 예. 마일리지는 2018년에 이제 소멸이 됐고요. 또 2009년에 자신이 막 쌓아뒀던 마일리지는 이제 내년에 또 소멸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네.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나 뭐 2002년 월드컵 때라든가 2004년이라든가 이럴 때 쌓아놓은 것은 평생 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내년까지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될 것 같고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보면 사용률이 한 50% 정도라고 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단위로 따지면은 한 연간에 마일리지를 정말 사용하는 분들이 한 45%에서 50%로 따지면 거의 수천억에 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마일리지 많이 쓰면은 소멸 액수도 줄어들게 되겠지만 저게 또 급박하게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 2, 3천억씩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마일리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좌석 구입할 때, 티켓팅할 때는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많이 쓰는 게 보너스 네. 보너스 티켓 받는 것이고 네. 아니면은 이제 이코노미를 탔다가 비즈니스로. 이제 비즈니스로 예.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고요. 또 요즘에는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할인이라든가 놀이공원이라든가 또 문화체험 항목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공항 라운지의 편의시설 뭐 이용 아니면 상품 구입까지도 지금 사용처는 확대되기는 확대됐는데 뭐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보너스 좌석 받는데 95%는 업그레이드나 티켓 받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 항공사들은 이 마일리지 제도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효 기간을 정했는데 최근 트렌드는 또 바뀐 게 뭐냐면 복합 결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화두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는 마일리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일정액이 돼서 그 마일리지 뭐 2만이든 3만 점을 가지고 티켓을 전액 구입할 수 있을 네, 때만 네.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마일리지 한 뭐 3, 4천밖에 못 쌓은 분은 기다리거나 더 쌓아야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마일리지 일정 부분 쓰고 나머지는 내가 현금 결제를 하면서 뭐 티켓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합 결제인데요. 현재 한 두세 군데의 외국계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 결제 방식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마일리지의 이 유효 기간 때문에 이 소멸 논란이 나오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 복합 결제에 대한 이야기는 큰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합 결제 방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걸까요? 허용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라는 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마일리지는 내줄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나 대한항공 뭐 조 단위가 쌓여 있고요. 예. 아시아나도 7천억, 8천억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멸되는 쪽이 더 좋겠죠. 부채로 안 잡히니까. 네, 부채로 뭐 시간만 지나면 유효 기간에 따라서 부채가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는 효과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 결제가 전 세계 항공사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네네. 아마 내년 후년 내에는 복합 결제를 사용하겠다. 즉 마일리지에 어느 정도 쓰고 자신의 현금 결제와 합쳐서 아시아나도 이번에 이제 M&A 딜이 확정이 되면 복합 결제만큼은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서 뭐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소비자들도 내후년쯤에는 복합 결제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2009년에 자기가 쌓였던 적립은 내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되니까.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요즘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공사들이 입장 변화를 통해서만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좀 아예 제도 개선 측면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네. 카드 포인트처럼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안, 소비자 입장에서 좀 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없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요구하고 뭐 주장해 와서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 제도까지는 나왔는데 전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래가지고 전환하느니 그냥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은 가족 합산 제도라고 해서 네네. 가족끼리만큼은 마일리지 양도를 좀 허용하고 있는 그 제도도 좀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인데 아마 지금 많은 소비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기 두 번째 뭐 미국 델타 항공이라는 데서 쓰고 있는데 타인 양도도 좀 하게 해달라. 내 친구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 해달라. 나아가서는 마일리지도 내가 싼 내 재산이니까 팔게 해달라. 아,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돈 받고 팔게 해달라. 유가증권처럼 이제 그 예.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타인 양도라든가 타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 공방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예. 마일리지를 어떤 자산으로 봐야 되는지 때문에 아마 그 단계까지 가기는 판매 양도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 복합 결제 방식, 마일리지와 현금 뭐 이런 걸 함께 써서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도 부채가 빨리빨리 털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장 또 티켓 살 거를 마일리지로 이게 전환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항공사들도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 일종의 중장기 부채로 잡혀져 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봤더니 중장기 수성금으로 잡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윈윈 되는 방식. 소비자도 좋고 또 항공사 입장에서도 저는 중장기 부채 아닌 부채죠. 뭐 떨어낼 수도 있어서 좋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일리지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꿀팁은 없는데 일단은 빠른 예약이 중요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일리지를 막상 써보려고 하면 그 비행기에서 그 한도의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예. TO가 있거든요. 그게 다 소멸됐습니다. 다 맞아요. 빠졌습니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여행 계획이 잡혀 있고 마음을 굳혔다면 제 생각에 미리 딱 전화해서 뭐 이 티켓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라든가 뭐 아니면 이걸 뭐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너스 좌석에 대해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문화체험 놀이공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비단 마일리지가 보너스 티켓, 뭐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랑 같이 갈 경우에는 뭐 무슨 땡땡 공원 뭐 이런데 무슨 랜드 같은 데서 놀이공원도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렌터카도 저는 이제 많이 좀 권하는 게 네. 항공사에서 바로 가는 렌터카 때도 저 마일리지가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적정이 돼서 사용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터카 같은 때도 굳이 현금 내시느니 마일리지가 아직은 제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신다든가 뭐 아니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환하신다든가 예.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고 가족끼리 양도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하세요. 이거는 내 거 뭐 그러는데 뭐 사실 어머님 그 부모님 마일리지 갖다 쓰는 경우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되고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드려도 되는데 네. 잘 이게 남매끼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럴 때도 좀 사용하시고 또 위탁구 짐이 갑자기 수화물이 막 넘어쳤을 때도 급박하게 현금 내느니 마일리지로 또 전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사용처가 다양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좀 더 지금보다 많이 알 네. 수만 있다고 해도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 개선도 좀 뒤따라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